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설정법 이건 필요 없겠고요.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는데 국내법에 대해서 보면 공법과 사법이 있습니다. 공법은요,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너 개인은 지켜라. 이것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사법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를 명시한 것이 사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법 중심으로 해서 보고 사법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먼저 실제법과 절차법으로 구분되는데요. 실제법에서는 헌법, 행정법, 형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경매에서는 행정법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요,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이용계획법과 건축법,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비법,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절차법에는요, 민사소송법이 있고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원래 민사소송법밖에 없었는데요. 민사소송법은 만민평등 입장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평등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을 만들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가서 기본적으로 명도소송은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원룸이라 하면요, 주택이나 원룸입니다. 여기에 임차인 을이 살고 있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0만 원 해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좀 적게 잡은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월세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3개월만 지나게 되면 보증금을 다 제한하게 되는,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세가 밀리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갑은 이 사람을 내보내는 이 행위를 우리는 명도라고 해요. 명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냥 내보낼 수 있느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계약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물건인 점유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짐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 결국 점유권을 침탈하기 때문에 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드러낼 수는 없고요. 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증명은요, 반드시 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이 을이 이것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 우편으로 해서 보냈을 때 이 점유자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편 배달부가 와가지고 전달할 때 사인을 받아요. 이 사인이 공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이 사인 받는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요식 행위가 돼요. 만약에 불만이 있어서 내용증명을 적어서 안 받으니까 직접 갖다 줬어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불만이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 제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반드시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거 받았다 해가지고 언제까지 안 주면 내보낸다, 짐을 다 처분하겠다 라고 했을지라도 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것은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소유자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법원에다가 호소하기 위한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명도소송입니다. 이 원고가 되고 이제 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서류 왔다 갔다 하는데, 원고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 소송을 다시 또 서류를 보냅니다. 또 이 답변서를 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또 답변서를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류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게 돼요. 그리고 소송 진행해서 이제 판결까지, 왜? 월세를 안 주고 있으니까 명도하라고 판결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합격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소장을 가지고 바로 그냥 짐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정당하게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우리 집행관실에 가가지고 신청하는 겁니다. 이 소장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 임차인의 집에 계고장을 붙이고 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짐을 다 이 컨테이너 박스에 갖다 넣게 되는데 결국 이때 법원에 인부들이 와가지고 법원에 소속된 물류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부들을 고용해서 결국 이 짐을 어디 갖다 넣느냐,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보관을 해요.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산경매가 진행되는데 이 동산경매가 최소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동산경매 진행했는데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아. 그럴 경우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해서 폐기 처분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폐기 처분 비용까지 누가 내느냐? 여기에 소유자가 다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이 강제집행 신청과 동산경매 진행해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비용이 보면요, 이 변호사 비용부터 400만 원, 그 다음 강제집행 비용, 트럭, 인부들, 그리고 창고 보관료 3개월 보관해야 되죠.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동산경매 진행 비용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인 거예요. 월세가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룸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한번 당하게 되면 절대 원룸 하지 마라 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겠습니까? 결국 임차인 불러가지고 욕을 하지만 어떻게 몇백만 원 줄 테니까 이사비 줄 테니까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1년에 이런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몇백만 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 중에 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악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참 이 주인은 이 집 한 채 있는 그밖에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죄도 아니지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결국 이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과 이런 시간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낙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명도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사소송법에서는 만민평등이지만 경매는 낙찰자 중심으로 법을 다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민사집행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으로 분리해서 지금 경매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낙찰받은 사람이 갑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명도소송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 명도소송을 아까와 같이 민사소송법으로 적용시켜서 한다 그러면 결국 뭐냐? 점유자를 명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낙찰자가 낙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왜? 결국 이 무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낙찰 받아서 강제로 가서 명도하는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명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결국 낙찰가가 떨어지니까 뭐냐? 채무자 빚을 많이 못 갚으니까 손해가 되고요. 채권자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왜? 낙찰가가 떨어지면 자기 채권을 만족 못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법원도 세금 그럴 수 없으니까 손해고요. 국가적으로도 결국 큰 손해가 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민사집행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민사소송법에 있다가 민사집행법으로 분리해서 경매 관련 법은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예요. 우리가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딱 되는 순간에 과거는 있자 그러는데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신청이 되는 그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전에 이 사법으로 민법이 있죠. 특별법, 주임법, 상임법이 있었죠. 절차법으로 해서 민사소송법이 있었죠.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딱 되게 되면 이제 이것은 다 무시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민사집행법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논리가 적용되면서 인도 명령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시세는 있지 않습니까? 5억입니다. 근데 채권액이 10억이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경우만 결국 경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결국 매각해서 이 채권을 다 처리할 수 있으면 경매 진행될 일이 없어요. 근데 시세는 5억인데 채권액이 10억이면 10억을 다 처리해야지 이 물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것은 경매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해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하는 것이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말소기준권리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말소기준권리 중심으로 해서 밑에 있으면 무조건 소멸. 이 말소기준권리 건저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는 말소기준되고 전세권은 선순위 되고 배당료 했든지 경매 신청했든지 집합건물이든지 건물 전체가 됐을 때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돼요. 그래서 이 권리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소멸인 거예요. 왜? 강제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왜? 죽은 집을 살리기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강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인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말소기준 권리에 대한 거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 저압, 가전경, 선배집해서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강의를 다른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꼭 들으시고 판단하셔요. 그리고 명도소송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경매는 자 아까 보시면 낙찰자가 여기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렇게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기본 1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찰자들이 결국 아까 우리 아시들 이런 분들밖에 경매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 민사집행법이에요.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소기준권리하고 그리고 인도명령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제도는요, 이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명령은요, 기본적으로 완납하고 나서 신청하면 약 한 21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결국 바로 인도명령이 이 점유자들한테 송달이 돼요. 송달이 되게 되면 바로 낙찰 확정 판결 같은 그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뭐 할 수 있느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와서 강제집행을 하고 창고에 보관하게 되면서 동산경매 진행해서 폐기처분까지 가는데 기본적으로 한 5개월 정도, 최대 5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인도명령 1개월, 강제집행 1개월, 동산경매 3개월 이렇게 해서 한 5개월 만에 모든 짐을 다 폐기처분까지 진행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있습니까? 결국 이 점유자가 중간에 짐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들을 다 내야지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삽이 좀 더 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국 이렇게 되면 폐기처분 된다는 거죠. 이삽이 한 푼도 못 받고 집은 폐기처분 당하니까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점유자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때 합의해서 나가게 되면 위로금, 이 사비를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낙찰자 입장에서도 결국 이 사람을 강제집행하려고 그러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최대 기본적으로 평당 우리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10평을 10만 원에서 한 33평 아파트 같으면 한 33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 어차피 법원에 갖다 주니 이 점유자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해결하게 되면 서로 좋은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낙찰자도 좋고 점유자도 좋고 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매가 굉장히 낙찰자 중심으로 다 만들어놔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경매는요, 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짜리 집인데 10억까지 이렇게 채권이 잡혀있는 이런 집은 결국 죽어있는 집 아니겠습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제는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돈이 흐르지 않으니까 결국 이건 죽은 집입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이 죽은 집을 살리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결국 의사가 사람의 피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정지된 상태죠. 그게 사망 상태라는 겁니다. 심장 재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팍 전기를 통해서 팍 해서 살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결국 경매는 부채가 많은 부동산, 이 거래가 불가하니까 죽어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걸 살리는 방법은 경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라는 민사집행법의 절차를 통해서 결국 이 죽어있는 집을 살리는 거룩한 행위가 결국 뭐냐? 경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에 입찰하는 이 행위가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굉장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경매의 입찰자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좋은 겁니다. 왜? 의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듯이 결국 경매는 뭐냐? 이 죽은 집을 살리는 거룩한 행위니까 결국 좋은 겁니다. 우리가 결국 대체로 보면 채무자나 임차인이 참 불쌍하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분들은 뭐야? 결국 범법자입니다. 범법자. 왜? 2억짜리 집으로 10억까지 hed었으니까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였듯이 결국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런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왜? 주택임대보호법으로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기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본인이 게을러서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그걸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결국 낙찰자 중심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민사집행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소기 정관리 밑에 있으면 무조건 소멸. 임차인 억울하죠? 소멸됩니다. 억울합니다. 왜 죽여? 하는 것은요,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그 심장이 정지된 아버님의 결국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 뭘로? 심장 재세동기로. 근데 자제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왜 살렸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사업자금 마련해야 되는데 상속받아가지고 사업자금 마련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 살렸어?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불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소멸. 왜? 이 집을 살리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경매예요. 경매를 배우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왜? 어릴 때부터 부동산은 사기당하면 몇 천만 원, 몇 억을 사기당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거의 대부분 사기당하신 분들이 보면 뭐 공무원 하시는 분들, 뭐 특히 군인들이 많이 또 사기를 당하시더라고요. 뭐 기획부동산 이런데 속아서 많이 당하시던데 정말로 내가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경매, 부동산 경매는 반드시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제분들을 꼭 데리고 와서 강의 듣게 하는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가능하면 중고등학교 때 이 부동산 경매 민사집행법은 꼭 저는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사법에 대해서 주택담보법과 민법과의 관계, 민법과 특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자기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재산은 내가 지키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투자해서 돈을 잘 벌어서 좋은 데 쓰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2탄 사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